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쟁기념관 우리말 전문 해설사 박수영입니다. 오늘 온라인 전시 해설에서는 6.25 전쟁을 주제로 한 전쟁 기록화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에 긴박했던 장면과 전쟁의 참상을 그림을 통해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쟁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그림은 엘포 연락기의 적지상군 공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우리 공군은 엘포 연락기 등 22대의 경비행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림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엘포 연락기가 전장으로 출격한 장면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락기에는 기관총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방석에 탑승한 간제사가 폭탄을 들고 적전차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군은 필사의 노력으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였습니다. 엘포 연락기는 1948년에 우리 군이 미군으로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당시 미 육군 항공대 라운드엘인 하얀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김구 선생님의 아들 김신소위는 미군의 하얀 별 위에 태극 문양을 덧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극 문양은 2005년에 도안이 변경될 때까지 대한민국 공군의 라운델로 사용되었습니다. 엘포 연락기는 1954년 퇴역을 하고 현재는 공군사관학교에 한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지금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합니다. 다부동 전투를 통해 국군과 미군은 최초로 연합작전을 실시하였고 이 전투로 양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림 중앙 좌측 하단에는 한국군과 미군 지휘관이 작전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긴장감과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M1A1 75mm 곡사포와 81mm 박격포가 지연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장비는 M1A1 75mm 곡사포입니다. 이 장비는 6부분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장비는 험한 산악지역으로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1mm 박격포는 포병화력이 많이 부족했던 국군에게는 알토란 같은 하력 지연 수단이었죠. 그림 우측 상단을 보시면 비행기가 북한군을 공격하여 하염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미 공군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F-80 슈팅스타입니다. 슈팅스타는 6.25 전쟁 항공전사의 길이 남을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1950년 11월 8일 신의주 상공에서 미 공군 브라운 중위가 F-80 슈팅스타로 미그 15기를 격추함으로써 6.25 전쟁 제트 비행기 간 공중전에서 미 공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록 뒤따라 등장한 F-86 세이버의 명성에 금방 가려졌지만 6.25 전쟁에서 광범위한 활약을 한 전투기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림 우측 중앙을 보시면 구분 도로 위에 미군과 북한군 전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21일 밤 다부동 계곡에서는 6.25 전쟁 최초의 전차전이 전개됐습니다. 다부동 계곡에서는 미군과 북한군의 전차에서 발사된 탄환이 5시간 동안이나 불꽃을 튀기면서 밤하늘을 수놓았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군 장병들은 볼링공이 굴러가는 모양이 연상된다 하여 볼링 앨리 전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다부동 전투 기록하는 피와 간의 사활을 건 전투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마치 전투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6.25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되고도 남을 위대한 기적들을 남겼습니다. 흥남철수 작전은 1950년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철수작전으로 군인 10만 명과 피난민 10만 명을 적지에서 구출한 작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구해낸 메르디스 빅토리호와 수많은 피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은 당초 수송할 피난민을 2만 5천 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흥남 부두에는 1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흥남 철수작전에서 마지막에 남은 배였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나누 선장과 10군단장 알몬도 장군, 현봉학 박사는 운반하려던 무기를 포기하고 피난민 약 14,000명을 태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경남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으며 이들은 미국 선원들에 의해 김치1에서 김치5까지 이름 지어졌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새 생명을 포함해 14,005명의 생명을 구해 2004년 인류 역사상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70년 전 12월 흥남 부두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내버려지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25 전쟁 중 미 공군이 성공하지 못한 작전을 우리 공군이 멋지게 성공시킨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스몰이 철교 폭파 작전인데요. 그 작전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F-51D 머스탱 전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하는 평양 대동강 지류에 있는 스몰이 철교를 우리 공군 F-51D 머스탱기가 폭격하는 그림입니다. 스몰이 철교는 평양 동쪽 10km 지점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 설치된 교량으로 공산군이 중동부 지역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보급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미군은 이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 전폭기를 약 500기 이상 출격시켰으나 실패하자 이 임무를 한국 공군에 이양하게 됩니다. 기록하는 당시의 출격 임무를 수행했던 윤흥열 예비역 공군소장의 경험을 토대로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952년 1월 15일 F-51D 전투기 6대는 폭탄 12발 등으로 무장을 하고 최대한 고도를 낮춰 위험을 무릅쓰고 스몰이 철교를 폭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스몰이 철교 차단 작전의 성공은 대한민국 공군의 높은 전투 기량을 가시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F-51D 전투기는 역사적 가치가 높아 2016년에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는 전쟁기념관 및 공군박물관에 각 한 대씩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그림은 고항산 캐나다 병사들입니다. 이 그림은 경기도 연천의 고항산 전투에 대한 것으로 2013년 11월 13일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캐나다 참전 용사들이 그들이 싸웠던 고항산 전투를 기록하러 제작하여 전쟁기념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작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캐나다의 전쟁화가인 패닉 주봇입니다. 기록하는 어둠을 틈타 역습하기 위해 임진강 북방 고항산에서 이동하는 캐나다 병사들의 모습과 조명탄과 포탄이 장렬하는 치열한 전쟁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6.25 전쟁 기록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전쟁 기록화는 우리에게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전쟁기념관에는 6.25 전쟁뿐만 아니라 고대 전쟁으로부터 월남전까지 다양한 전쟁 기록화 5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살아있는 전쟁의 역사를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전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전문 해설사 박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